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선언의 준한 스님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출가에 관해서 되짚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출가 제일의 의미. 올해가 불기 2569년인데요. 벌써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겠다고 하신 그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류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먼트, 순간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어요. 그 부처님이 출가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내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불교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까지 이어져 내려온 크게는 인류적으로 가장 큰 드라마틱한 선택이자 날이었고 작게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이런 인연이 되었던 의미가 출가 제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가는 다시 시작하는 전생을 다 기억하면서 이번 생에 나를, 과거의 나를 완전히 한번 죽이고 다시 환생하는 그렇게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 출가의 의미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새 컴퓨터, 인터넷으로 보면 완전히 셧다운을 시키고 다시 이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다시 새로운 길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출가 결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출가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게 아마 우리가 출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출가가 있고 하나는 몸 출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 출가를 먼저 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었고 그때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두가 생겼고 내 삶에 나를 찾아야겠다.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 마음, 불성을 찾아야겠다라고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출가였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마음 출가라고 하고 이렇게 몸까지 출가하게 된 계기는 속세에서 수행자로 산다는 게 분명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100% 수행에 전념을 해야겠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내 마음의 힘과 지혜가 더 깊어져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몸 출가를 처음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바로 제가 결심을 내려서 몸 출가까지 하는, 그래서 마음 출가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 출가를 하게 됐어요. 대학 다닐 때 학교 이제 학생회장이 됐고 이제 한국학생회가 있었어요. 한국학생회 회장이 돼서 이제 친구들, 후배들을 데리고 같이 파티도 하고 모임도 하고 했는데 밤에 운전을 하고 돌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차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죽음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그때 큰 사고가 나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이렇게 삶이 이런 건가?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과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같이 타고 있던 그 친구를 죽을 수도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엄청 괴롭게 할 수 있는, 괴롭혔던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저한테 정말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화두가 저절로 생겼어요. 아, 이 삶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뿌리까지 뽑아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숭산 큰 스님의 법을 만나서 학교도 휴학계를 내고 지금 서울의 화계사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수행자들과 같이 안거를 났습니다. 안거라고 집중적으로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인데, 저의 첫 수행은 바로 안거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었고, 저만의 제 딴의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견처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 딴의 한 소식을 하고 나왔어요. 뭐냐면 모든 괴로움, 미안함, 죄책감, 또 두려움, 또 삶의 의미,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다 꿈이구나.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도전이었고, 두려움도 사실 다 꿈이니까 그랬고, 또한 그 수행 기간에 그 친구가 그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재활을 해서 부활을 하고, 그렇게 막 제 딴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삶이 시작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고, 그때 저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는 이런 저스트비, 홍대선원 같은 이런 명상센터를 참선센터죠. 참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막상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너무나 지금 부족하다. 내 마음의 내면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왕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출가를 하자. 저한테 출가의 의미는 내 내면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고속도로 같은. 그래서 출가가 목적이 아니었고, 출가는 방편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나를 더 깊이 있는 나를 만나는. 어머니가 저의 출가의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뵙는데 두근두근, 아직도 그 생각하면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출가한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과연 허락해 주실까? 야, 마지막 관문인데 단단히 마음 먹고 가자. 엄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간다. 이런 정도로 마음 먹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어머니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출가하겠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옷매무새를 딱 다시 이렇게 탁 잡으시더니, 당신 평생 소원이 제가 스님 되는 거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당신만의 비밀로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신 제일 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저의 출가의 길을 응원해 주시는 걸 넘어서서 정말 도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내가 엄마 잘 만났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출가 수행자로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꼭 이 부처님의 대업을 이뤄서 널리 세상에
전법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해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자유로운 나라? 네,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니까 가장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느닷없이 가장 보수적이고 생활이 탁탁탁 이렇게 우리 해인사 강원은 특히 승가 대학 중에서도 가장 해병대라고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도 나고 두려움도 났었는데 근데 극에서 극으로 간 거죠. 극자유에서 이제 극보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출가라는 게 제가 뭐 편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었고 고되더라도 수행을 하고자 출가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때 막 힘들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대하고 있었어요, 힘든 거를. 그래서 그거를 수행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출가뿐만이 아니고 출가하고 나서도 그런 대중이 스님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정말 강원 시절에 힘든 게 없었다. 힘든 일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다리도 축구하면서 다리도 부러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또 한 방에서 큰 대방이라 그러거든요. 대방에서 그 수십 명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룸메이트 한 명이랑 같이 살아도 힘든데 처음 만나는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이 50명이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힘들어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람과 인간관계나 스케줄에서 힘들 때 그때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보고 그게 이제 수행이 되게 되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죽더라도 해인사 강원에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지금은 훈장이 된 스스로에게 그랬어요. 미국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그때는 혼자 자취를 했으니까 그런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먼저 몇 가지 자유가 생겨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생기냐면 일단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출가할 때 돈 하나도 안 들고 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남겨주신 복으로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다예요. 우리 숭상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출가를 하면 1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아니고 3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된다 그러셨거든요. 첫째, 먹는 거 해결되고 둘째, 입는 거 해결되고 셋째, 자는 거 해결된다. 그러니까 의식주로부터 자유가 생겨요. 그게 이제 출가하면 처음 얻는 공덕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그 돈과 명예나 권력 이런 모든 바깥에 있는 그런 가치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부터 진짜 이제 내 내면을 보는 내 내면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출가다. 그래서 이 출가는 나로부터의 출가라고 볼 수 있어요. 나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미움 이런 작은 나라는 틀로부터 깨고 내가
나라는 틀을 깨고 한 발짝 나가겠다. 이거를 우리가 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수행 중이에요. 내 마음은 사실 본래 자유로운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업이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있으니까 평생 공부하는 거지만 하면 할수록 내면으로부터 자유, 내 생각, 내 고집, 내 집착, 내 상황으로부터 걸림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내면으로부터의 자유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그런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부터도 자유가 돼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체득하면서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남들에게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줄 수 있는 그건 이제 우리가 대자유인이라고 그러죠.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대자유인의 길이 출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대 선언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보다 사실은 출가 전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을 하면서 이 길이 이렇게 자리 있다 할 수 있는 이 길이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런 명상센터를 미국에서 제가자로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출가를 했고 출가를 했을 때의 목적은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돼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공부가 됐다. 이제 나올 자격이 있다 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코로나 시절이 왔고 정말 그때 아마 우리 인류가 한번 크게 두려움과 이런 고독함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고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시대적 화두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밥값을 해야겠다라고 아주 무모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홍대로 나왔고 여기를 인수를 해서 인수가 아니라 사실 임대예요. 임대를 해서 이제 이 포교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심 속 사찰이자 명상센터이자 게스트하우스이자 우리들의 놀이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지금은 융합 배시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지금 한류 문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분명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저도 예상을 했었고 홍대가 바로 또 가장 상징적인 이 젊은이들의 핫스팟이잖아요. 핫풀이죠. 그래서 홍대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을 잘 맞이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 명상이나 또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사찰화시키고 놀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나라 청년들과 또 외국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마음 출가, 심 출가도 하고 또 나아가 출가도 몸 출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일단 멍석부터 깔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멍석을 깔아놓으면 알아서 다 놀겠지? 이런
상담을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청년들끼리 교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 참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수행이고, 웬만하면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답이 나온다고 믿어요. 다만 그렇게 지켜보고 관심을 주고 하다가 언젠가 또 타이밍이 오면,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그때 이제 저한테 묻는 친구들, 묻기 전에는 상담 안 하고, 아, 스님 저 진짜 고민이 있으니까 이제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때는 이제 100% 열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고민들 다 똑같습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고민이 바뀌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 네, 직장 문제, 사랑 문제, 가족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고통은 본질은 항상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화두를 준다기보다 저의 화두는 지금입니다. 항상 저한테 만약 누군가가 스님 왜 태어나셨어요? 스님 출가를 왜 하셨어요? 물어보면 저의 대답이 항상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PD님을 또 여러분 시청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고 출가했다. 항상 내 삶은 지금이 전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어로 just be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니까 우리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자.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게 너무 심플해서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게 바로 또 우리 선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의 이 선가의 핵심 요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노라고 지금 깨달을 수밖에 없다. 깨달음이 언제 있을 것이냐. 지금 바로 깨닫고 지금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그 고구정령한 그 선사님들의 말씀을 요즘 현대 언어로 푸른 것뿐입니다. 지금이 전부니까 지금 바로 한 생각 자유로워져서 모든 괴로움에서 지금 벗어나자.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뭐 모든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종교나 문화나 어떤 것도 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열려 있느냐, 내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문제죠. 세상에 약이 많은데 내가 먹기 싫으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특히 지금 현대시대의 불교의 역할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딱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불교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많은 종교들과 다르게 이런 면이 있어요. 부처님한테도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마라라는 이 혁명적인 가르침이 지금 시대에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절에 가는 거 다 많이 좋아하는데 종교의 순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하고 하는 게, 절에 갔을 때 누가 와서 막 갑자기 설교하고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약간 이런 쿨한 문화가 불교의 문화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불교의 힙함이, 쿨함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미 명상 불교는 문화가 됐어요. 종교라기보다 문화가 됐다. 그래서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문학에 보면 이미 부처님 가르침이 다 녹아져 내려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이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미래 종교다.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미래의 종교를 하나 뽑자고 하면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불교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벌써 반세기 전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은 불교에 자기도 모르게 다 녹아져 내려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혹시 홍대선언과 인연을 맺고 출가한 경우도 있나요? 예, 작년에 한 분이 출가하셨고 이번에 4명이 출가를 하셨어요. 4분이 출가를 하셨는데 국적이 교포가 2분 계세요. 캐나다 교포 1분, 그다음 뉴질랜드 교포 1분, 또 외국인 페루에서 오신 분 1분 해서 지금 총 4분이 출가를 하셨고 저번 주에 수계 살림이 있어서 지금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 행자의 마지막 과정을 겪고 이제 열흘 뒤면은 어엿한 스님이 돼서 돌아오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2분이 더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4분이 계를 받고요. 스님이 되고 2분은 이제 돌아오는 가을에 또 수계를 하게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 한 분은 여기 스텝이었던 걸로. 네, 맞아요. 행자 2분이 다 젊은 청년들인데 2분이 3년 전에 우리 처음 오픈할 때 공사할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 2명이 딱 개원 3주년, 오픈 3주년 하는 날 둘 다 출가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홍대선언의 역사에서는 가장 또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날이. 다들 우리 스태프들, 전 스태프들한테 축복받고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출가를 했네요. 2명이. 이 길은 비밀인데 너무 좋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 나가고 언제나 그 뒤에 저 같은 이제 형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정진을 해서 어려운 곳을 일부러 찾아가야 된다. 쉬운 곳을 가지 말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단단히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서 후에 때가 됐을 때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출가가 무엇인가? 출가하면 이제 스님이 되는 건데 스님이 된다는 것은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출가는 내가 나의 본 모습, 나의 본 성품을 찾기 위해서 방편입니다.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길을 걸으려고 출가를 선택한 거고 한 번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고 해서 평생 스님이 돼야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번 수행을 해보고 싶다,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세우신 분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머리 한번 깎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안 해보면 모른다. 머리를 한번 깎고요. 내가 한번 수행자로서 출가를 한번 해보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가에는 사실 승속이 없고요. 출가라는 게 이제 깨달음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는 마음인데 거기에는 사실 승과 속이 없다. 제가 저로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은 분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유머거사라부터 방거사, 지금 현대 시대에도 그렇게 출가를 스님이 되지 않고서도 마음 출가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저로서 수행을 하는 게 좀 더 어렵다. 왜냐하면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이성 결혼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 오히려 출가 스님이 돼서 수행에 전념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자들도 스님이 되지 않고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출가입니다. 지금은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내고 조그만 것들에 다 그렇게 신경 쓰고 힘들어 하잖아요. 작은 나의 삶의 틀에서 한번 깨서 나와가지고 이 온 지구, 우주 전체를 내 집으로 삼아 살겠고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다 가족으로 여기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게 마음 출가예요. 그 정도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바로 출가합니다. 마음 출가.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 출가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수행처를 찾아서 도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나를 스스로 거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틀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그것이 수행이니까 그것이 또 마음 출가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는 나한테 딱 맞아. 그러면 스님 안 되고도 제가 저로서도 멋지고 당당하게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어렵다. 출가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서 로그아웃 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아기의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로gin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하는 것이 출가다. 괜찮나?